당뇨병 치료를 하면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제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임신성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이제 디저트가 원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내분비내과 허지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호르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 두 분 모시고 당뇨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럼 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인 줄 알잖아. 당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포도당이 혈중에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지게 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인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당뇨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췌장이 망가지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몸에서 잘 안 나와서 혈중의 포도당이 높은 이런 1형 당뇨병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한 타입은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당뇨병이 있으면 나도 그냥 100% 다 걸린다.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인에서 많이 발병하는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약 50에서 70%가 그냥 가족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족력이 당뇨병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었고 몇 가지 유전자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유전자들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 하나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당뇨병이 걸리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당뇨병이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세 이상 때부터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매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 잘 하시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이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제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만성 당뇨병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질환이죠. 이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당뇨병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 합병증이 오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 중에 하나가 당뇨병 콩팥병증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질환, 이제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이상감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땀 분비 장애나 이런 것과 관련된 자율신경계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를 하면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약을 먹지 않겠다,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이 당뇨 때문에 저희 진료를 보러 오시면 약의 개수가 이제 너무 많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뇨병 환자들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예후를 좋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들로서 입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사전 토크에서 얘기했지만 GDM 말씀하셨잖아요. 네, 임신성 당뇨병. 네, 임신성 당뇨병은 사실 흔하진 않지만 태아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거대아나 또는 난산이나 기형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성 당뇨병은 원래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이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설탕물 검사라고 하죠.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임신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하는 장기들도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체중이 늘다 보니까 또 나오는 인슐린마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특히나 이제 당뇨병에 직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만한 환자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필요 시에는 이제 인슐린을 통해서 태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혈당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임신성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꿔서 이제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혈당이 목표치에 잘 도달했던 경우거든요. 이제 원래 먹던 디저트류나 또는 이제 단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실내 자전거를 뭐 하루에 20-30분 정도 식후에 타는 것만으로도 혈당에 굉장한 변화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조절에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디저트가 원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뇨병의 또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또 피로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갑상선이 또 피로랑 또 많이 관련이 있죠. 실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열 생성,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해지거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신체 대사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면서 많아도 피곤해지고 그리고 적어도 피곤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살이 빠질 수가 있고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뼈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뼈가 흘러내린다라고 하죠. 또 장 운동이 과다해지면서 또 설사를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손발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이 부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이와 완전히 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살이 찌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붓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또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장 운동이 또 저하가 되면서 변비가 올 수도 있고 탈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둘 다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증상이 다 들어맞았나요? 다 경험했죠. 네. 저는 이제 갑상선염을 알았었는데 네. 그걸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지금 아까 뼈가 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걸으면 정말 다리 뼈가 그냥 떠걱떠걱떠걱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력이 너무 빠지니까 이 빗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갑상선염은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나 보죠? 갑상선염에 이제 오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이제 염증 때문에 갑상선 안에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들이 갑상선이 파괴가 됨에 따라서 쭉 나오게 되면서 처음 한두 달은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저장되었던 호르몬들이 다 방출되고 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 관련된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해봤는데요. 오늘 상당히 많은 유익한 내용을 알게 됐고요. 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